자, 여기 이제 그 12차 모의고사 이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죠. 1번은 이제 15년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사 교과 목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15년 교육과정은 이제 목표, 성격,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겠죠. 그래서 한국 내용책을 참조해요. 여기 밑에 있는 한국사 내용책이 있죠. 자, 여기 참조해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한국사는 이제 중학교 역사학습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으로 심화된 이해를 지향했다. 그리고 한국의 정근대적 시기를 파악하여, 자, 여기에서 이제 정근대 시기를 좀 볼게요. 자, 고대국가의 지배체제, 그 다음 종교와 사상,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화, 고려의 이제 사회 사상, 조선시대 세계 변화, 그리고 양반 신분제의 어떤 상품활동 경제 발달 등등 있는데, 어떤 이제 전반적인 것보다는, 여러 이게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징적인 한 면만 이렇게 찔러서 보죠. 예.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시대상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를 중시하고 현재 한국인들의 삶과 현대 한국사의 심층적 이해를 목표한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뭘 키운다.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 이렇게 두 가지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이제 일단은 이제 한문사조인데, 한문사조 나올 때 이제 볼 게 이제 출처를 봐야 돼요. 삼국 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간에서 이제 곡식을 내준다. 뭐 출간곡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건 뭐 진대화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 A2에서 그 고국 청왕이 밖에 나갔다가 사회했다가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도와주면서 진대법을 이제 뭐냐면 실시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 기획에 들어갈 건 진대법이죠. 용어. 그러면 고국 청왕 때 그 했던 지방 통제력 강화 정책, 중앙 집권 정책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정통을 가졌던 오부를 방해를 표시하는 행정적 오부로 개편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루이 14세 때 펼쳐졌던 아우쿠스 부르크 동맹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 나이스바이크 조약이거든요. 예, 나이스바이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 한 편을 묶어가지고 싸웠던 전쟁인데 결국에는 상당한 걸 뭐냐 포기를 하고 이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스바이크 조약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도 요즘에 이제 왕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내봤어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국수보존과 관련된 거예요. 국수보존은 뭐냐?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정통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서구의 외래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한국 역사와 정통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자기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국수,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정신, 혼 이런 것들 보존하는 것이 성결 과제다. 자,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의병운동도 펼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새롭게 인식하고 전개하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국수보존을 주장했던 사람은 뭐 대표 신채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또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요 기획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국수예요. 국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수보존은, 그러니까 이걸 왜 강조했냐. 이걸 이제 항일민족운동 발전시켰었던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민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 다음에 뭐 일제 침략의 본질을 인식하고 만인 대중의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세한 건 제가 심플선 6권에 이제 그 밑에 줄을 달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주하고 이제 거기에서 약간 오타가 좀 몇 개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수정해 갖고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은 다음 기획과 니은의 방어 전략의 차이점을 수수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장성의 건축 방식의 특징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이 누구인지를 말해보고 디귿의 지역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는 명사에 나오는 여자준이라는 사람이 만리장성을 새롭게 이제 구축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건 여자준이 처음 만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뭐 진시황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은 지금의 만리장성보다도 어 약간 위에 있죠.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진시황만 만든 게 아니라 그에도 뭐 한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송나라 때 등등등등. 그래서 초점적 명나라 중기 때 뭐냐면 척계강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명나라 때에도 그 전에는 그럼 만리장성이 그럼 없었냐? 그게 그런 거 있었죠. 만리장성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리장성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었어. 근데 그걸 이제 다듬고 해서 여자중에 새로운 이제 만리장성을 이제 건축 방식을 하고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척계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명나라 때 초기 때 이 만리장성은 어떤 거였나 이거 좀 봐야 될 텐데 여기에도 이제 그 건축 방식 관련돼서 이제 사료부나 아시아사에 나와 있는데 명나라 초창기 때는 이제 여자준 전에는 어떤 식으로 만리장성 만들었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보라는 게 있어 보. 보. 보는 이제 우리가 강성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강화도 가보면 그 둥그런 진지인데 거기에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도 있고 그 보에서 약간 떨어지는 곳에 돈대가 있어요. 돈대. 보보다는 좀 작아요. 예, 어떤 데는 좀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여기도 이제 보보다는 적지만 소규모의 병력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좀 많고 자, 요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돈대와 돈대를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동대 연결시키는 것이 번장이라는 거야. 근데 이 번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울타리, 목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목책을 막아놓고는 요 돈대를 이제 지키면서 주변을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당시 북방에 몽골족들이 쳐들잖아요. 이 몽골족들이 이 돈대 주변은 이제 강하니까 여기는 안 가고 그 당시 그 자범 명나라 사람이나 아니면 기순한 명나라 사람들 항도 역할을 하게 하고 약한 변장 부분을 뚫고 들어온 거야. 예. 그리고 후방에 시쫓고 다녀. 예, 이 몽골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꼴이 되냐면 이 몽골족들 후방에 있고 그 앞에 그 만리장성이 딱 가라앉아 있으니까 만리장성이 일종의 후방에 뚫리니까 얘네들이 만리장 후방을 공격하고 오히려 이쪽 안쪽에서 뭐냐 몽골족들을 이제 막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여자들이 비판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종전에는 정과 점, 돈대와 보만 강조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이 변장을 강조해요. 변장을. 변장을 강조해가지고 변장이 좀 높은 이제 오늘날 만리장성 같이 이렇게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는 거야. 선을 중심으로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방식의 특징도 뭐냐면 되게 이제 현존한 지형을 잘 이용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현존한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를 쌓고 해저를 만들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 평원에다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산맥 이런 데다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처럼 이제 이런 장성을 막 만들게 되고 상상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이제 앞에 설명해서 이제 좀 들으시고, 그럼 니은은 누구냐? 도족제. 이 도족제는 누구냐?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그래서 몽골족들이, 자주 침범하여 변경 사람들 포획하고, 안내자를 삼고, 마침내 어디를, 예, 오르두스 지역을 이제 주둔한다. 그래서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오르도스 지역은 오늘 감숙 지역과 오늘 내몽골대 지역이죠. 그래서 고비 사막 이남 지역은 이제인데 여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유목하기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자주 공격해.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역대 왕조, 중국 왕조들과 몽고족 간에 또는 유목민족 간에 다툼이 많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르도스 중심, 그러니까 고비 사막을 중심의 그 남쪽 오르도스 지역은 망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그 북쪽 지역 막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이제 제일 방해가 됐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죠? 예,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이제 쳐부시고 결국엔 또 이제 프랑스를 이제 극복하면서 통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료 B는 엠마누엘 2세 이제 의회 개헌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이제 쭉 뭐냐면 하면서 의회 보고하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료 B 당시 기획이 확보했던 이탈리아 영토를 써보고, 그 기획이 이제 기획이죠. 예, 확보했던 이탈리아 영토가 어디냐? 베네치아죠. 베네치아. 비행의 이후에 이제 베네치아가 그 당시 이탈리아 영토 편입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 싸울 때, 예, 그때 이제 프로이센 편을 들면서 요 베네치아를 이제 먹게 되죠. 예, 그래서 회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 그 남쪽 지역이 있어, 남쪽 지역.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을 이제 누가 가니발디라는 사람 있죠? 이 가니발디가 적세서치단을 입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세서치 장군 시하의 용감무사한 청년들 여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디귿이 기읒과 후전을 맺었던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카톨릭 국왕이 그 당시 기읒 오스트리아와 이제 후전을 맺게 됐던 이유가 뭐냐? 프랑스에 접경하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강력한 통일 국가를 수입한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프로이센이 지방에 또 군사동을 우려했기 때문에 등등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디귿이 그 카톨릭 국왕 그러니까 교황이죠. 교황이 오스트리아 후전만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잘못 말했는데 카톨릭 국왕은 이제 그 교황이 아니라 나폴레옹 3세요. 나폴레옹 3세. 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그 프랑스가 카톨릭을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왕을 이제 카톨릭 국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3세가 왜 오스트리아 후전을 했는가? 처음에는 잘 도와줬다 갑자기 이제 배신 때린 그 이유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당시 이제 그의 정부는 로마 교황령을 훼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 그의 정부라는 건 앞에 카톨릭 국왕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그 당시 로마 교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로마의 군대를 주둔하게 되죠.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결국에 보불 전쟁 때 이제 군대 필요하니까 다시 철수했다가 그 자리를 이제 이탈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함으로써 이제 1871년에 이탈리아 통일됐죠.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연도하고 독일 통일연도는 동일해요.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개념과 관련돼 갖고 이제 문제 낸 것을 로마법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를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로마법과 관련돼서 배울 때 개념학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 내포적 의미하고 외연적 의미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 1과 학습 내용 2를 보면 자 일단은 학습 내용 1에 이제 개념에 뭘 강조하고 있죠 지금? 예, 개념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내포적 정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마법 개념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박 교사 같은 경우에는 개념 노마법에 뭘 강조해? 사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외연적 정의예요. 외연적 정의. 그래서 기획과 니은의 용어를 각각 내포적, 외연적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니을이 이제 유용할 점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노마의 심의법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자, 호용성은 이제 그 개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각각 이제 그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개념의 구체적 특징 또는 특성을 제시하여 사물이나 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특수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데 유용하며, 개념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분리되어 있는 개별 정보들을 일정한 범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원을 한층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개념의 전반적인 내용을 쓰시면 되고, 개념을 이제 중에 다른 학문의 개념이 있죠. 특히 사회과학적 학문 개념들, 이런 것들 도입할 경우에는 어떤 유형점을 쓰는가. 이것도 이제 또, 녹색책을 중심에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각 시대와 사회 구조, 성격, 사회 변동의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예. 역사학의 전이가 가능하며 역사학습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숙종 때 화폐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숙종은 이제 신법을 이제 추진하면서 중국에 발달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의천의 건의를 받아갖고 이제 화폐를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뭐 해동통보나 뭐 그런 화폐들이 대표적인 화폐들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폐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그 내용에서 니은에 들어갈 화폐 명칭 해동통보, 해동통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대각국사 문제이니까 의천이죠. 의천에서 이제 화폐 발행의 필요성 이런 것들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폐 발행의 필요성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그 신편 제종 고장 총록이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왜 여러 도장들 묶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냈나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부분 디귿이 생각한 기획의 이점을 쓰시오. 아까 이제 의천의 건의를 받아갖고 화폐 발행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고 했죠. 그 이점이 뭐냐? 화폐 발행 할 때 이점. 그 건기들, 그러니까 건기들이라는 것은 그 건물세족들, 힘이 있는 세력들이죠. 그 당시에 문벌 귀족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건기들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민의 수탈하여 사적인 부를 추정한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조세를 화폐를 수납함으로써 조언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녹봉도 일부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녹봉에 의존했던 관료대 유통경제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이제 그 니은에 들어갈 화폐, 그러니까 여기네요. 아니, 사료 내용에 들어가서 니은의 용어와 의미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니은이라는 것은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면 교장이죠. 교장. 교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결윤론은 아니죠. 예, 그 3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윤론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려우니까 주석서 모아놓은 거야. 이 교장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 저서의 목적은 신평제정 교장 총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거란이라든지 그 당시 중국 송나라의 어떤 여러 이제 뭐냐 아니 우리나라 불경을 책 목록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교장을 발행했죠. 교장을.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9번을 이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헨리 2세의 이제 사법개혁, 행정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그 헨리 2세 때 이제 시작된 왕조는 어디냐면, 플랜타지네트 왕조죠. 앙주 왕조라고 하죠. 그래갖고 노르만 왕조의 계통이 끊어져서 그 외가 쪽인 왕조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플랜타지네트 왕조라고 하죠. 물론 이 플랜타지네트 왕조도 노르만 왕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계통의 왕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막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헨리 2세와 그의 신하들은 니은의 정책 이론을 유스티니아노 법전에 비해 왕의 절대권에 대한 훨씬 더 호의적인지 모른다. 자, 니은의 정책은 뭐냐면 보통법이에요. 보통법. 보통법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을 나왔을 거예요. 한 특정한 지역의 법률 체계가 아니라 간섭법이 아니라 왕실 재판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공통된 걸 뽑아가지고 뭐냐면 만든 법이 보통법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법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부터 이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법, 전국에 적용되는 법, 그 왕국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의 공통된 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헨리 4세 입법 그 2세의 사법개혁도 쭉 나오죠. 그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교회가 이제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 문제점인데 이 교회에 대한 사법권을 이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만든 현장이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클레란드 현장이죠. 예, 교회 재판권을 이제 통제하는 그 현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혁 이전에서 가해자 유역자의 경우 고발이 불가능했던 것을 끝발이 있는 것들은 이제 고발 못했죠. 심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 각구의 12명, 각 자치도시에 4명씩 배심원제를 둬가지고 왕립법정에 고발할 수 있어요. 배심원들이. 그래서 이제 대배심원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헨리 2세 이제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성속 재판권의 대집 측면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A의 연표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 유효한 점 2가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자료 B의 연표의 명칭을 쓰고 역사학습에서 연표의 역할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나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나와 가정을 중심해서 국가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의 어떤 사회 변화에 나와 가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 쓰는데 이건 나의 연표, 가계 연표죠. 그래서 이제 그 유용한 점을 쓰면 사회의 변화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은 사회와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 한 구성이라는 자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의 연표는 해설 연표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 팩트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옆에는 해설 연표가 쭉 나오죠. 해설과 관련된.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역사학습에서 이 연표의 역할을 쓰시오. 해설 연표 역할. 그래갖고 역사적 사건이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전이나 참고 자료 역할을 한다. 왜 옆에 이제 그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명예, 그 다음에 제1차 조선경력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자. 11번 문제는 평가책에 나와 있는 조사연구 발표법이에요. 예, 제가 이제 평가책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나 조사연구 발표나 등등을 제가 이제 그 평가책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충자료에 신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그걸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11번 보면 이제 다음 자료와 관련된 수행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고 기획이 진행할 때 교사 유의점을 2가지 쓰시오. 그리고 자료 B를 독립평가지죠. 활용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진행할 때 이제 한 학급의 학생이 4~5명 나눠 모두 편성하는 진행 때 어떤 효과적이냐. 그때 이제 유의사항이 뭐냐. 그래서 모든 평성 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관찰해야 되며 역할 분담이 중요하여 중요함을 주시켜 이른바 그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고 일부 학생들에게 과제를 전담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이해하도록 강조해야 된다. 발표 방법에 따라 기자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업 시간 전에 미리 그걸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네, 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평가할 때 이제 하면서 효과를 한 가지 쓰시오. 이런 것들 이제 보면 동료평가의 이제 효과는 동료평가를 하면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교사의 평가에 동료평가가 점수를 확산하여 공정성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충 자료에 그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방법들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정리했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평가책 부분 관련돼 갖고 가끔씩 2년에 한 번씩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한국 현대사 관련된 문제 볼게요. 다음은 기획 조치의 명칭을 쓰고 당시 정권의 기획이 내린 정치적 의도를 그 뭐냐면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니은이 외쳤던 시의 구호를
두 가지 쓰고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건 60항쟁과 관련된 사유인데요. 여기까지 뭐 굳이 시험 문제 뭐냐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한번 내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가사료는 자료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 가죠. 그 다음에 자료 B는 나요. 표기법 좀 굶혀주시고. 자, 그 가사료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60 국민 대선언이야. 선언문. 예, 그래서 60항쟁을 불러일으켰던 선언문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결국엔 60항쟁에 굴복해가지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이 공포했던 그 조치, 공포했던 6.29 민주화 선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국민 합의를 배신한 기획은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을 선언한다. 요때는 기획은 사회성 호언 조치죠. 사회성 호언 조치는 호언이는 뭐야? 헌법을 수여한다. 기존의 헌법을 수여한다는 거야. 무슨 헌법이죠?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간접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대통령 뽑는. 그래서 이제 대표위원들 국민 대표위원들이 뽑아서 장충당 그 체육관에 모여갖고 뽑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그걸 원했지만 직접 선거를 원했지만 전두환 그걸 무시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호언 조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반발하고 60 이제 국민대표를 60만세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60만세 운동한다. 저 629 아니 60 그 민주화 항쟁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쓰시면 되고 당시 정권의 기획이 내린 정치적 의도를 쓰시오. 그래서 야당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주장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혁론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내렸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민주장정, 그러니까 60 항쟁 때 내가 어떤 구호가 뭐냐면 호언철폐 독재타도예요. 예. 호언철폐라는 것은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 간선제 중심의 그 대통령 선거의 헌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이제 일종의 쿠데타로 집권한 거잖아요. 12.12도에서. 그래서 독재타도 이렇게 이제 내걸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60만 항쟁 운동이 이제 나온 대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결국 항복해서 대통령 직성제가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태우가 민주정의당이죠. 민주정의당 후보를 나섰는데 이 노태우가 이제 30%인가? 예, 차지하고 그 당시 김대중, 그 당시 김영삼, 김종필, 상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합쳤으면 되는데 지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30%대 이제 노태우를 패해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노태우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네 명의 후보 중에 인상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 노태우더라고요. 사람이 선해 보였어. 예.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노태우 찍으라고 막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김대중 찍었을 거야. 아마 김대중 되게 좋아하셔갖고 그래서 노태우가 북방 외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60만 그 학생운동입니다. 6월 항쟁, 6월 항쟁과 관련된 6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아까 전에 이제 60만세 운동 깨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많이 혼나와. 예. 자, 그래서 있고, 아유, 잘 비도 나와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내일 또 학교에 가기 때문에 원래 제가 화요일 날 이걸 올려야 되는데, 예, 하루 좀 늦어서 수요일 날 올릴게요. 예, 전공 B까지 합쳐서.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